지난 시간에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방정식 얘기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인 해를 구할 수 없다. 직접적인 해를 구하기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 한계를 어떻게 우회해서 뭐를? 그렇죠. 그래프에 교점의 x 좌표에 관한 내용들로 정리를 조금 했었던 거고, 마찬가지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봐. 부등식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 자, 이 부등식이다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뭐를 구할 수 없겠어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y equal m이라는 이렇게 직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뭐를 구할 수가 없어요. 못 구하는. 그러니까 해 자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 해들이 결국에는 부등식에서는 뭐야? 경계야. 즉 경계를 구할 수 없다 이 얘기야. 오케이? 경계를 구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구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라는 거야. 어떻게 해주냐? 이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갑니다. 어떻게? 특정 영역에 특정 영역 또는 구간에서 어떠한 fx가 gx보다 크거나 또는 크도록 또는 크거나 같도록 하는 자 특정 영역에서 이것이 뭐다?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라는 걸로 우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전후가 뒤바뀐 거야. 예전에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다면 이제는 해가 특정 영역인 거야. 이 특정 영역이 해가 되기 위해서는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반대로 물어본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또한 어떻게 해주느냐. 그렇죠. 당연히 그래프로 접근합니다. 자, 뼈대만 설명을 해줄게. 일단 뼈대를 설명을 해줍시다. 자, 문제가 이런 맥락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어떠한 특정 영역에서 누가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거나 같은 특정 영역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성립하도록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뭐라느냐. 그렇죠. 저기 있는 저 녀석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뭐로 만들어준다? 그리기 쉬운. 마찬가지 그리기 쉬운 함수로 바꿔줍니다. 부등호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있을 거란 말이야. tx가 있을 거고 우측에 있는 함수를 내가 hx라고 잡아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잡아왔었을 때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특정 영역에서 얘가 성립하기 위한 부분이 뭐가 되느냐.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자 y는
y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 있죠. y는 hx가 누구보다 y는 뭐야? tx보다 위쪽이거나 또는 만나는 것까지 만나는 부분 위쪽이거나 모든 여기에 특정 영역에서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자,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된다라는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뭐 여기가 hx고 여기가 tx고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잘했어? 자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서 그래프 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자고. 어떤 부분이 조금 있느냐. fx가 증가야. 증가한다고 쳐. fx가 증가야.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는데 만약에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f가 당연히 연속이야. 연속인데 증가하는 거고 fa가 0 이상이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a에 대해서 함수값이 a에 대한 함수값이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나 이렇게 뻗어나가나 이렇게 뻗어나가나 이렇게 뻗어나가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 그렇지.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위쪽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x가 누구보다? a보다 크면은 fx가 항상 양수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미분 가능하다면 이 증가라는 부분이 뭐로 변하겠어요? 그렇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변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미분을 딱 했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증가가 띵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렇지. 증가가 나왔으니까 어느 부분? 얘를 우리 시작점이라고 합시다. 구간이 시작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합시다. 시작점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를 조금 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지? 시작 지점에 대한 부호를 조금 보면 뭔가 실마리가 풀리겠더라. 그런 식으로 힌트를 쓰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다 됐죠? 갑시다. 어디 보시느냐? 7-5번 봅시다. 자, 7-5번에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있어요. x의 4승이다. 더하기 4k의 3승의 x 더하기 3이야. 얘가 0보다 커. 자, 여기 보이죠? 그렇게 돼 있어.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특정 영역이야. 여기서 특정 영역은 뭐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뭐 다양한 방식이 있긴 하겠지만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될 텐데 자 3을 넘기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좌변에 있는 이 녀석을 통째로 fx라고 두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3을 이항해가지고 -3이라고 두고 요것만 일단은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요렇게 둡시다. 뭐 그나물에 그 밥이겠지만 가볼게. 그러면 f'x를 먼저 하는 거야. 먼저 하게 되면 미분합시다. 4x의 세제곱이야. 여기 얼마가 돼? -4k의 세제곱입니다. 자, 얘는 누구로 묶어냈을 때? 4x로 묶어냈었을 때
4x로 묶어내는 게 아니죠. 4로 묶어내면 얘가 나왔네. 누구를 집어넣으면 0이야? k를 집어넣으면 0이야. 다시 한번 보면 4로 묶어내면 여기는 x-k야.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냐? x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k제곱이 되는데 이 식은 특이하죠.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렀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 이상이야. 왜죠? 얘는 두 가지 타입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x 플러스 2분의 k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k 제곱이죠. 그래서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니까 전체적으로 0 이상이야. 이렇게 처리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쌤, 얘를 하나의 x에 관한 함수로 본다면 판별식 자체가 4분의 d가 아니죠. d가 b제곱에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4k의 제곱이 되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k 제곱이 되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의미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래프 자체가 떠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k가 0이면 떠있잖아요. 0, 0이니까 떠있는 게 아니라 접하는 거고, k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음수가 될 거니까, 얘가 음수가 될 거니까 떠있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라서 어찌 됐었던지 간에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얘는 마치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부호를 가지고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항상 0 이상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앞에 있는 이 식에 의해서 부호가 변하는데, 자, 얘가 직선이니까 k, 0을 기점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음수, 양수,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 어디에서? k에서.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해되죠?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k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그래서 k를 대입합니다.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대입 딱 하니까 k야? 플러스야? 아씨. 자, 고쳐봅시다. 다시 고쳐볼게. 나 진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했네.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근데 뭐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쭉 가서 뭐 이것도 다 맞고, 나머지 다 맞아요. 다 맞는 거고. 자, 마이너스 k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k의 4승 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3k 4승입니다. 오케이. 요게 마이너스 3k 4승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으면 돼?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y 이꼴 마이너스 3이 아래쪽에 있으면 되더라. 자, 정리합시다. 이제 마이너스 3k의 4승이 마이너스 3보다 크더라.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니까 k의 4승이 1보다 작더라.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경계가 누가 나오나요? k제곱 1보다 작겠지. 얘는 뭐야? k가 누구와? 마이너스 1번 1 사이에 들어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 1과 1 사이에 들어있더라. 7-5번은 자, 최소값을 싹 구하고, 최소값을 싹 구해가지고 그래프로 접근하시면 된다. 됐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보자. 이제 7-6번 봅시다. 자,
7-6번에 보면 fx가 있어. 얘가 5x의 3승 마이너스 10x의 제곱 더하기 k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gx입니다. gx가 5x 제곱이야. 더하기 2가 돼. 됐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x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3 미만까지 누가? fx가 누구보다? gx보다 크도록 만들라. 이렇게 돼 있죠? 크도록 만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성립하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fx와 gx의 수식이 있는데, 이제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느냐, 적절하게 변형하면 좀 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변형이 있을까? 있죠. 이항시킵니다. 누구를? 여기 있는 요 5x 제곱을 좌변으로 이항시킵니다. 그래서 5x의 3승이고 마이너스 15x 제곱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 k는 넘겨주면 2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5로 묶어내서 5x 제곱이야.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 돼요. 다 됐어요? 얘가 되겠죠. 이해가 됐어? 자, 왜 이렇게 변형하는지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알 거라고 봐요. 왜? 접하고 지나니까 미분 없이 그래프도 비율 관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립니다. y는 5x 제곱에 x 빼기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0이라는 지점에서 접합니다. 0이라는 지점에서 접하면서 3이라는 지점을 지나는 형태가 될 거니까 얘가 위에서 이렇게 갑니다. 얘가 뭐예요? 0입니다. 0, 얘는 그냥 0이 되겠죠. 이쪽이 그냥 x축이 되겠네. 그리고 3, 0을 지납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2. 됐죠? 갑시다. 0에서부터 어디까지? 3 미만까지. 0에서부터 뭐냐? 3 미만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 부분에서 뭐다? 마이너스 2k보다 커야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는데 이 밑에 있어야 된다. 2 마이너스 k가 요 밑에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얼마 나와요? 2 집어넣어 봅시다. 20 마이너스 20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 마이너스 20 나오죠. 따라서 2 마이너스 k보다 누가? 마이너스 20이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게임 끝. 넘겨줍니다. 22보다 누가? k가 크다. 이게 k의 범위가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뭐를 살짝 볼 거냐. 넘어가서 연습 문제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몇 개 풀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7-4번) 봅시다.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7-4번에 보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양의 실근 1개와 음의 실근 1개만을 양의 실근 1개와 음의 실근 1개만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양의 실근 1개와 음의 실근 1개만을 갖도록 해야 된다. 해봅시다. 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야. 더하기 k야. 이거 이꼴 0. 됐지? 그러면 양의 실근 1개, 음의 실근 1개 뭐 가지면 돼. 이대로 뭘 풀 수가 없잖아. k가 있으니까. 뭐 한다? 이항합니다. 됐죠? 이항합니다.
이항하게 되면 앞에 거는 x제곱으로 묶이고 얘가 2x 빼기 3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2분의 3에서 접하고 0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쭉 가는데 x축과 만납니다. 얘가 x축과 만납니다. 이렇게 가면 2분의 3이고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0입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양의 실근 1개, 음의 실근 1개. 그치죠? 어느 부분이야? 그렇죠. 여기 접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누가 가 있으면 y 꼴 마이너스 k가 가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긴데 비율 관계에 의해서 변곡점, 극소점 있을 때 여기 1을 집어넣으면 누가 나온다? k 값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k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k 마이너스 k 값이 마이너스 1 되면 여기 해당하는 답이 만들어지더라. 넘어갑시다. 자, 이제 부등식 하나 볼게요. 부등식 하나 볼 건데 어느 부분 보시느냐? 자, 거기 봅시다. 7-9번 봅시다. 연습 문제 7-9번입니다. fx 있어요. fx가 얼마야? x의 4승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x 제곱이야. 그리고 플러스 k가 돼. gx야. gx가 어떻게 돼? gx가 마이너스 x 제곱이야. 더하기 3x야. 마이너스 1이 돼.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는데 어떻게? fx가 누구보다 2gx보다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저렇게 돼 있습니다. 가보자. 저거 x 4승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k 2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 그래서 적절하게 잘 옮겨봅니다. 적절하게 잘 옮겨봤었을 때 이게 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고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가볼게. x에 4승 있고 넘겨주니까 그냥 x 제곱입니다. 넘겨주니까 플러스 16x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상수만 이쪽으로 마이너스 k. 왜 16이에요? 16 아니야? 6 아니에요? 아, 6이네요. 플러스 6. 플러스 6이네. 플러스 6이면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6x네요. 마이너스 6x.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더라. 2가 됐어요? 다 됐죠? 이해되죠? 넘겨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준다? 여기 있는 이 함수를 tx로 잡읍시다. 그리고 이 tx를 미분을 합시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x. 자,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6인데 누구를 2로 묶어냅시다. 2x 세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고 1 집어넣으니까 0이 나오네. 아, 여기 1에서부터 부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야 2x 제곱이야 상수가 플러스 3이 되어야 돼. 플러스 얼마? 2x가 나와야지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했을 때 2창이 될 수가 없어지겠죠. 보시다시피 뒤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 한 변씩 쓰면 되겠죠. 1-6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0보다 작아지니까 얘는 양수.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1에서 부호 변화가 생긴다. 다른 데서는 부호 변화가 안 생긴다. 끝. 즉 1,0이 있으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쭉 가서 1을 집어넣어 볼게. t1이야. t1을 계산하면 되겠죠. t1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입니다. 됐어요? t1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아래쪽에 얘가 있거나 만나도 되긴 하기. 네. 만나도 되긴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되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넘겨주고 넘겨주면 k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저렇게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11번 하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7-11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신 준비나 아니면 뭐 수능 준비하기 전에 이미 풀겠지.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가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가 x에 3승 더하기 ax에 제곱 더하기 bx에 더하기 4야. 자, 근데 얘가 x가 누구 이상? 0 이상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f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킨다. 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얘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F1이랑 F'1이랑 같대. F1이랑 F'1이랑 F1이랑 같다. 하나 나왔고, 이제 나머지는 없죠. F2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가 그럼 누구냐? 3x 제곱에 더하기 2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항시켜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항시켜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x 3승 있어요.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뭐가 돼? a-3의 x 제곱이 돼. b 마이너스 2a의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다? 4 마이너스 b가 되겠네. 갑니다. 여보세요 이제. 얘가 뭔데요? 문제에서 제시한 fx에서 f'x를 뺀 거야. 이해가 됐지? 근데 얘가 누구 이상이래?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런데 또 무슨 말이야? 잘 보세요. 또 잘 보세요. 뭐를 보실 수 있느냐? 이게 뭘 뜻하는데? 왜 자꾸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0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항상 누구를 지난다? 1,0을 지난다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 자, 얘를 hx라고 놓았을 때에 hx라고 놓았을 때, 자 보세요. h1이 얼마? 0이라는 얘기야. 왜? 얘가 f1 마이너스 f'1이 0이 될 거니까. 오케이?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 우리가 a 값과 b 값을 구하려면 관계식이 두 개가 필요해.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하지만 자 보세요.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 0을 기점으로 오른쪽에서는 얘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0보다 큰 부분에서는 fx에서 f'x를 뺐을 때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돼. 하지만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온대? 0이 나온대. 0이 나와야 되는데 0 이상의 값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나오죠. 뭐야? 그렇죠. h 프라임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되셨죠? 1을 집어넣어도 0, 두 번 미분해가지고 계산해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1 집어넣었을 때 0 해보자. 1 a 빼기 3 b 빼기 2a
4 빼기 b 제로 정리하면 뭐야? 그냥 사라지네. 여기 마이너스 b, b 사라지네. 그 다음에 여기 얘랑 얘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이거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3 여기 5 플러스 2 이거 이꼴 제로 따라서 a가 2 됐나요? a가 2가 된다 라는 얘기라고. 자 여기가 2입니다. 2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아 미분하기 졸라 귀찮네. 귀찮으니까 우리 이렇게 좀 해보자.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수 있겠네. 자, 나는 좀 귀찮아서 이렇게 한다고 쳐. 자 들어봐봐. 여기 2를 집어넣자. 얼마로 시작해? 이렇게 시작하지? 오케이? 뒤에 내 알바 아니고 얘인데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세근의 합이 얼마야? 1이야. 이까지 납득하지? 세근의 합이 1인데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느냐? 1에서 중근을 가진다는 거 알아. 그럼 1은 몇 번 더해져? 2번 카운팅 돼서 2번 더해져. 그런데 나머지 한 거는 그럼 누가 될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지 세근의 합이 1이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야? 세 개를 곱하는 거야. 세근의 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야. 맞아? 세근의 곱이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인데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세근의 곱이 나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세근의 곱이 예사 여기 플러스 맞죠? 또씨 내가 5를 지웠구나. 그럼 세근의 곱 b 마이너스 3. b가 얼마가 돼? 3. 이렇게 해서 b 값 구하고 a 값 구할 수 있다. 됐어? 끝. 아니면 미분해가지고 1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수고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는 7장 연습 문제만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7장 연습 전체 배우시면 되고 유제는 얼마냐? 7-7에서 7-10 7-7에서 7-10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